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입니다. 북런던 더비의 3대1 참사가 일어난 상황에 토트넘 팬들의 마음이 채 아물기도 전 트위터에 올라온 하나의 글이 토트넘 팬들의 쓴 웃음을 자아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들어봐라, 난 어제 경기 1초도 안 봤지만 에메르송이 수억 원의 금액을 개인 발전에 쓰고 그 다음 경기에 퇴장당하는 건 명예의 전당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북런던 더비에 퇴장을 당했던 에메르송은 최근 자신의 아버지의 지도하에 80만 파운드, 즉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써서 자신의 축구 실력을 늘리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경기에 바로 레드카드를 받아 팀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물론 몇몇 팬들은 같은 심판이 다른 장면들은 퇴장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건 왜 레드냐면서 EPL 심판들의 일관적이지 않은 판정이 문제다, 이 셋 중 하나만 레드카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일부 팬들은 에메르송이 다음 3경기 동안 안 나오는 게 희망이다 라고 외치고 있지만 BBC에서 경기 후 분석을 하면서 어쩌면 문제는 에메르송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전했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일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에서 뛰는 제드 스펜스의 누나죠. 카를라 스펜스,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를 졌다고 전하는 글에다가 달라질 수 있었다 라고 전하면서 두 손 들고 어깨를 으쓱하는 이모티콘을 썼습니다. 수상쩍은 얼굴의 이모티콘과 함께 의문의 글귀를 쓴 그녀의 의중은 분명하죠. 동생인 제드 스펜스를 도대체 왜 안 쓰고 있냐, 더 정확히는 왜 에메르똥을 쓰고 있냐. 현재는 프랑스 렌으로 이적한 로돈의 형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토트넘 선수들의 가족들도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나 봅니다. 차라리 내 동생이 뛰면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심리 같은데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이부 리그에서는 완전히 날아다니는 활약을 했던 제드 스펜스가 토트넘에 영입되기는 했는데 클럽의 영입이라고 이야기한 콘테 감독은 아직까지 제드 스펜스를 선발로 쓴 적이 없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봐라, 스펜스가 로얄보다 못하면 내가 내 말을 다 씹어 먹겠다. 하지만 적어도 그에게 두어 번의 기회 정도는 줘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라며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몇몇 팬들은 제드 스펜스가 영입되었다는 걸 아예 까먹었다는 웃지 못할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에메르송은 80만 파운드, 도대체 12억을 어디다가 태운 것일까요? 보도에 따르면 에메르송은 경기 후 회복을 도울 고압 산소 챔버를 구매했다고 하며 쿠팡에 검색해보니 한 몇천만 원 하나 봅니다. 그럼 나머지 11억은 인지심리학자를 고용해서 엘리트 선수로 뛰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사실 심리학적인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가장 일찍부터 주장한 사람 중 한 명은 최근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고 우승을 한 안첼로티 감독으로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클럽마다가 아니라 개인마다 심리상담사를 두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클롭은 리버풀이 두뇌 센서를 착용해서 훈련하는 방식을 활용하며 독일의 신경과학 박사인 니클라스 하우슬로박스가 개발한 신경과학용 최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최첨단 과학이 에메르송에게 들어가면 그 다음 경기에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레드카드가 터진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땐 그 로얄이 고용했다는 그 심리학자는 아마 이번 북런던 더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트 윙백이 필요한 3-4-3 시스템을 콘테가 왜 고집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 3-5-2가 아닌 3-4-3을 쓴 이유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콘테 감독이 왜 진영을 안 바꾸고 아스날전에서 분노했는가 라는 기사에서 비수마가 A매치 기간 이후 신체적 문제로 인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3-5-2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히샬리송을 벤치로 내리는 선택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최근 선발로 뛴 적이 없는 올리버 스킵을 갑작스레 선발로 내보내는 모험을 해야 하는데 콘테 입장에서는 이게 그다지 내키지가 않았다는 것이 풋볼 런던의 설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공격 지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클루셉스키의 부재까지 더해지자 손흥민과 히샬리송을 동시에 쓰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마무리가 강력한 선수다 보니 케인이 더욱 깊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풋볼 런던은 케인이 더 깊이 내려가는 것을 콘테 감독은 피하는 것 같다 라고 전하면서 콘테는 케인이 최대한 덜 뛰기를 원하기에 너무 깊은 지점으로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다 라며 앞으로도 케인을 쉬게 할 생각이 없는 콘테 감독의 의중을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전방에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은 각각 71.4, 70.6%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전방에서 연계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란 걸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클루셉스키, 손흥민, 케인 조합이 왜 좋았는지, 그리고 히샬리송은 왜 클루셉스키를 대체할 수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난 경기라 해도 무방했던 이번 북런던 더비의 실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공격 조합이 생각보다 문제가 큽니다. 특히 BBC에서는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잡은 손흥민의 볼 배급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EPL에서 260골을 넣으며 최다 득점자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이 마지막 공격 지역에서 마지막 패스와 터치가 아쉬웠다라고 평했습니다. 경기 초 케인에게 패스 미스가 났던 이 장면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장면만큼은 손흥민 수준의 선수라면 너무도 쉬운 패스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공을 띄워서 패스를 했다가 상대 키퍼에게 공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다음 장면에서는 손흥민이 패스한 이후 에메르송의 크로스 장면에서 들어가지 않은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손흥민의 미친 질주 이후 히샬리송에게 정확한 패스를 하지 못한 이 패스에 대해서 아쉽다고 전하며 마지막 정확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앨런 시어러가 가장 열받은 부분은 로메로가 최전방까지 침투에 들어간 순간 손흥민에게 공을 주면 골이 되었을 바로 이 순간을 지적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는 대관절 로메로가 뭐하러 이 상황에서 터치를 하나 더 가져갔나 모르겠다 라며 손흥민의 분명한 골 찬스를 날려버린 최악의 장면 중 하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메르송도 문제는 문제이긴 한데 이 토트넘이 공격 작업을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섬세함이 떨어지거나 이 에메르송을 믿지 않은 근데 솔직히 에메르송이 크로스 자리에 왔을 때 제가 공격수라면 제가 저 앞까지 뛰어가고 싶을까요? 제가 손흥민이나 페리시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 게, 이 페리시치는 아마 에메르송이 또 똥볼 크로스를 날려서 반대쪽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해야 하고, 손흥민 역시 바로 턴오버가 생겨서 수비하러 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앨런 시어러 말대로 저 위치에 있으면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단지 에메르송이 저때 좋은 크로스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여간 팀에 실력이 모자란 선수가 있으면 이런 게 문제입니다. 예측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 팀 선수가 상대랑 붙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야 좀 판단이 빠르고, 판단이 간결해야 괜히 힘 빼는 일이 없고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강력한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옆 동네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보시죠. 이 금발의 덩치가 뛰어들어가는 곳에 공을 주면 어떻게든 집어넣는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강력한 축구를 합니까? 특히 홀란드는 공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뛰면 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발에 갖다 붙여주는데, 이 둘을 보면 행복 축구의 정의가 보이죠. 서로의 능력을 믿고 하는 축구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한때 그 행복을 누렸지만 이제 그 행복이 토트넘에서 사라져버린 지 오래죠. 특히 에메르송,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페리시치 열심인 것 같긴 한데 손흥민 옆에 제발 두지 말라고 온 세상이 주장해도 콘테 감독은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분명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애써 답을 외면하는 듯한 그야말로 극한의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을 보며 복장이 터지고 있는 저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